최근 해외에서 한국 작품을 리메이크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어디서나 한국 드라마나 영화의 성공 사례를 목격하게 되면서 이런 현상이 부쩍 목격되고 있는 것인데요. 최근에도 부산행을 비롯해 악녀, 기생충, 극한직업, 악인전 등 한국에서 흥행한 영화들의 판권들이 속속 미국 콘텐츠 기업에 수출되며 유사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죠. 그런데 이런 리메이크 현상이 비단 영화나 드라마 업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해외에서 국민가요로 통할 정도로 유명한 곡이 알고 보니 한국 원곡임이 알려지자 발칵 뒤집어진 일이 있었다는데요. 심지어 도둑국 이미지로 악명 높은 중국에선 한국 원곡의 저작권을 구매하지 않고 무단 표절한 정황까지 대거 발견돼 역풍을 맞는 중이라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뜻 듣기엔 영락없는 엔카인데 묘하게 귀에 익은 멜로디. 혹시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감이 오시나요? 이 곡의 정체는 바로 장윤정을 트로트 퀸으로 만들어준 어머나의 일본 리메이크 버전인데요. 경쾌한 리듬과 중독성 있는 멜로디로 유명한 이 곡은 오랜 무명 생활에 지쳐 재연 배우로 살아가던 장윤정을 단숨에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로 등극하게 한 곡으로 오늘날까지도 회자되고 있죠. 심지어 곡이 어찌나 좋았는지 발매한 지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일본에서도 들려오기 시작했는데요. 알고 보니 일본 엔카 가수로 유명한 하야시 아사미가 이 곡을 듣자마자 반해버렸고 무조건 리메이크해야겠다고 결심해 번안곡으로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안목대로 발매한 번안곡은 곧바로 일본 차트 1위를 휩쓸며 큰 인기를 누렸는데요. 사실 한국 가요를 리메이크한 일본 노래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박지윤의 성인식부터 시작해 김범수의 보고 싶다, 이선희 제이에게, 조성모 너 하나만, 코요테의 순정 등등 수많은 명곡들이 일본에서 리메이크되어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죠. 특히 일본 드라마 노다메 칸타빌레로 유명한 배우 겸 가수 타마키 히로시가 리메이크한 신승훈의 레이디라는 곡은 일본 오리콘 차트에서 6주 동안 1위를 차지하며 센세이셔널한 반응을 모았는데요. 외국의 노래를 접하기 힘들었던 과거, 남몰래 외국 노래를 표절해 우리나라 노래인 것처럼 발표하던 시절을 지나 한류의 영향력이 확대되며 일본인들이 한국 가수들의 음악을 대거 리메이크하고 있는 점이 유의미하게 다가오는 대목입니다. 한편 더욱 놀라운 점은 이런 사례가 아시아 국가들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인데요.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1집 수록곡 정말 사랑했을까라는 곡은 미국 유명 R&B 가수 에릭 베넷에 의해 번안돼 엄청난 인기를 누렸죠. 브라운 아이드 소울이 풍성한 화음을 자랑했다면 에릭 베넷은 감미로운 보컬을 내세워 빌보드 차트 탑10에 진입하는 쾌거를 이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김광석의 부르의 명곡이라 불리는 사랑했지만 역시 스웨덴 싱어송라이터 안드레아 샌드런드가 번안해 지금까지도 그의 대표곡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이런 현상이 증명해주는 한 가지는 그만큼 한국의 될성부른 훌륭한 음악이 많다는 의미로 풀이되기도 하는데요. 한편 리메이크에 그치면 다행이지 일부 국가들에서 선 넘는 표절을 감행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외에서 표절임이 드러난 곡들로는 송대관의 해뜰날을 표절한 밴드 제이가일스의 센터폴드, 이원진의 시작되는 연인들을 위해라는 곡을 표절해 빌보드 1위를 차지한 머라이어 캐리의 땡스 갓 아이 파운드 유 같은 곡이 유명하죠. 하지만 이런 표절곡 하면 뭐니 해도 중화권이 가장 심각한데요.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수많은 한국 대중가요들이 중국이나 대만의 현지 가수들에 의해 발표되었죠. 문제는 리메이크인지 아니면 표절인지 불분명한 상태로 현지에서 발표되었고 상당한 인기를 얻었다는 점인데요. 지금처럼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정보의 시간차를 이용해 정식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표절곡을 발매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특히 중화권 가수인 슈아이위, 판웨이보, 왕신닝 이 3명에겐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한국 노래를 통해 스타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가수로서 어쩌다 한번 번안곡을 부를 수는 있지만 이 3명의 가수는 데뷔 초부터 한국 노래를 주구장창 리메이크하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죠. 문제는 이전까지는 이런 사실이 전혀 밝혀지지 않아 중국인들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가 지난 2072년 왕신닝이 송풍파랑스리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는 건데요. 소녀시대 전 멤버였던 제시카의 참가 소식으로 유명해진 이 프로그램은 왕년에 활동한 여가수들을 모아놓고 오디션 경쟁을 펼친다는 콘셉트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왕신닝은 이 집 앨범 타이틀곡인 아인이라는 곡을 불렀는데
이 곡은 중국인들에겐 모르면 간첩이라 할 정도로 10대 히트곡으로 불리는 유명곡이죠. 그런데 중화권을 열광케 한 이 노래를 들은 한국인들은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이 알고 있던 노래와 굉장히 비슷했기 때문인데요. 그 곡의 정체는 바로 한국 그룹 파파야의 내 얘길 들어봐라는 곡이었습니다. 두 곡을 나란히 비교해서 들어볼까요? 사실 이 곡의 경우 정식으로 저작권을 구매해서 부른 번안곡이었지만 알려지지 않은 많은 곡들이 대부분이 한국 작곡가들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발매된 경우가 많다는 것이 밝혀지며 중국 내에서도 한동안 엄청난 논란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유명한 사례도 재조명됐는데요. 유키라는 대만 여가수가 클론의 도시 탈출을 무단으로 번안해서 앨범을 냈고 이에 화가 난 김창완 프로듀서가 대만 음반사에 직접 항의를 한 사건이죠. 하지만 당시 모호한 저작권 개념 때문에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대신 앨범의 원곡자의 클론을 표기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고 합니다. 한편 위 설명한 프로그램을 통해 수많은 중화권 히트곡들이 사실 한국 곡이었음이 드러나며 중국인들의 배신감이 극에 달하고 있었는데요. 중국 동영상 플랫폼 빌리빌리엔 중화권 유명곡들 알고 보니 전부 한국 번안곡이란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되었는데 해당 영상 아래에 6,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인들은 중국에도 좋은 곡들이 많다고 자부했는데 한국 곡이 원조였다고, 엔터면에서는 한국을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다. 이제 와서 보니 중국 음악이 아닌 한국 음악이 제 어린 시절을 함께했던 거군요 등 나쁘끄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죠. 이런 사실이 이제서야 밝혀진 게 오히려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오늘날 인터넷이 발달한 지금까지도 중국의 이런 표절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3년 전쯤 유튜브에 올라오는 한국 음악들도 한바탕 곤혹을 치른 바 있는데요. 아이유의 아침 눈물, 토이의 좋은 사람,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같은 노래들을 확인해봤더니 저작권자가 중국 가수와 중국 음반 제작사로 등록돼 있었던 황당한 사건이었죠. 심지어 노래 제목, 아티스트, 앨범명 라이선스 제공자까지 전부 중국어로 표기되어 있었는데요. 원곡자가 멀쩡히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알고 보니 중국 음반사가 원곡의 반주를 무단으로 사용한 번안곡을 유튜브에 먼저 올리고 나서 콘텐츠 아이디까지 등록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콘텐츠 아이디는 유튜브의 저작권 관리 시스템인데요. 소유권 일치 여부를 검사해주고 일치하는 항목을 발견하면 사용자를 대신해 동영상의 소유권을 행사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 번안국이 원곡 행세를 하면서 미처 콘텐츠 아이디를 등록하지 못한 진짜 원곡들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었던 거죠. 한편 우리나라에 알려진 중국의 표절곡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한국에선 모든 중국 음악들을 다 들어볼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표절했는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죠. 게다가 중국 당국의 언론 통제로 인해 현지의 팬들은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거나 현지의 작곡가가 만든 걸로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지금 K-팝, 한국 콘텐츠를 필두로 한 한류가 글로벌 인기를 끄는 이때 저작권 침해는 심각한 사안으로 다뤄져야 할 것임이 분명해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제대로 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서 이런 문제가 하루빨리 뿌리 뽑힐 수 있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